안녕하세요. 시니어 공방에서 가죽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키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는 스티치가 없는 형태의 키링이고요. 하나는 스티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엣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사각 패턴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가죽 위에다가 먼저 본을 뜰 건데요. 가죽 위에 패턴을 올려 놓으시고 패턴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진으로 눌러 주시고요. 똑같이 본을 뜨실 때 송곳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문진 움직이셔서 다른 면도 같이 그려주세요. 네, 본을 다 떴습니다. 본을 다 뜨신 후에는 가죽 칼을 이용해서 재단을 해 주실 건데요. 직선 부분은 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직선으로 자를 수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한쪽 면 준비가 됐고요. 하나 더 떠서 양쪽 면을 만들도록 할게요. 재단을 하실 때는 최대한 3번에 나눠서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첫 번째에는 살짝 칼의 길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살짝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약간 힘을 실어서 마지막에는 완전 절단될 수 있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짧은 면 쪽은 칼날 안에 들어가는 짧은 면 쪽은 네, 이렇게 되시고 바로 눌러서 커팅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면을 붙일 수 있는 본드를 준비하고요. 네, 본드를 바를 때에는 헤라라는 도구예요.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본드가 굳을 수 있으니까 헤라에다가 본드를 조금 묻히시고 뚜껑은 항상 닫아주세요. 그리고 본드는 항상 환기가 될 수 있게 창문은 열어놓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실 때는 최대한 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끝에는 튕길 수 있게 모서리가 끝에 닿을 수 있게 양쪽 면을 붙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본드가 다 발라졌으면 부착을 하실 때 살짝 통풍이 될 수 있는 곳에 말리셔서 조금 꾸덕꾸덕 됐을 때 그때 붙여주실게요. 바로 붙이시면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서 살짝 굳은 형태의 본드가 더 잘 붙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눌러주셔도 완전 밀착해서 안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구를 통해서 완전 밀착될 수 있게
엣지 비벨러를 이용해서 마감을 먼저 해줄게요. 뒤집어서도 모서리 부분은 엣지 비벨러를 이용해서 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피니셔를 단면에 바르시고 천으로 문질러 줄게요. 원단 사용하실 때는 저는 조금 거친 면이 있는 캔버스 천이 좋더라고요. 선택하실 때 기왕이면 조금 거칠은 원단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니셔가 남아있으면 얼룩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히 가죽에 흡수될 수 있도록, 가죽은 많이 만져질수록 예뻐집니다. 자, 마감이 다 되었으면 저희가 스티치는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라인 스틱을 이용해서 라인을 좀 넣어 줄게요. 라인 스틱은 한쪽 면이 벽이 되고요, 한쪽 면은 그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모양대로 라인만 그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니셔를 하면서 마감 작업을 해놓은 부분에 그라데이션처럼 색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라인 스틱만 그어주셔도 장식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장식선을 다 넣어줬고요. 그다음 준비된 부자재를 끼워줄 겁니다.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먼저 뚫어줄게요. 구멍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항상 가죽공예 도구들이 조금 날카롭고 무겁기 때문에 손가락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나사를 조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스티치 없는 키링을 완성해 보았어요. 다음은 스티치 있는 키링을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 가죽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본을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요. 문진으로 움직이지 않게 두신 후에 송곳으로 본을 떠줄게요. 본은 다 떠졌습니다. 재단할게요. 직선 부분은 자를 이용해서 재단을 해주시고요. 칼 사용하실 때는 늘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직선 부분은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재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티치할 부분에 선을 먼저 그어줄 거예요. 선을 그어줄 때에는 디바이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3mm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바느질할 구간에 그어줄게요. 한쪽은 벽에 기대신다 생각하고 한쪽은 그려주신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느질할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구멍을 뚫으실 때 바느질할 부분의 첫 번째에는 송곳을 이용해서 뚫어줄게요. 구멍은 크지 않게 뚫는 게 예쁜 바느질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얘는 그리프라는 도구예요.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12날짜리, 얘는 5날짜리, 얘는 2날짜리예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3mm 간격, 3.38mm 간격 그렇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저는 오늘 3mm짜리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송곳 구멍에 첫 날을 끼우고요. 표시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격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표시해 놓은 그리프 표시에 올려놓으시고 왼손으로 잡으신 후에 망치질을 할게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면 뚫리거든요. 뚫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날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하게 뚫어주시는 게 바느질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곡선 부분에는 한번 체크를 하신 후에 돌려서 날이 끝에 부분은 찢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이 꺾이는 부분이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두 개의 가죽이 합쳐질 때는 날수를 다 계산을 하고 그리프를 치는데요. 이거는 스티치만 갈 거기 때문에 바로 그리프를 치는 거예요. 네, 한쪽 면은 다 그리프를 쳤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날을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에 놓고 그리프를 칠게요. 그다음에 조금 비어있는 구간은 한 날, 2날짜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더 예쁘다 하면은 하나 더 치고요. 간격이 이게 더 낫지 않다 하면 치지 않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살짝 밀어서 하나 더 쳐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칠게요. 바느질을 해볼게요. 네, 바느질을 하기 위한 실을 준비할 건데요. 실의 양은 바느질할 구간의 3배의 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재주신 다음에 이 양의 3배. 끊어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끼실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 깨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늘은 이렇게 진 상태에서 실 끝하고 바늘 귀하고 만날 거예요. 만난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실 사이에 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3번 실 사이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요. 상태에서 끝으로 밀으셔서 아까 나와 있는 실 끝을 바늘 뒤에 집어 넣을게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밑으로 위로 쭉, 그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죽이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여러 번 지어 놓는 거예요. 가죽공예는 양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새들 스티치예요. 그래서 구멍 뚫어준 가죽을 양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거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폰이라는 도구예요. 여기에 가죽을 물리고요. 이 상태에서 바짝 당겨서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을게요.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으신 후에 양쪽의 양이 똑같은지 센터 맞춰 주시고요. 바느질을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구멍에 왼쪽에 있는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꺼내시면서 같은 구멍으로 오른쪽에 있는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한쪽 손으로는 왼쪽 실을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늘이 같은 구멍으로 들어간 후에 같은 구멍에 원래 실이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당겨 보신 후에 걸리지 않았으면 양쪽 실을 다 잡아당겨 줄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구멍에 왼쪽에 있는 바늘이 들어가고요. 그 실을 왼쪽 손으로 잡은 뒤에 오른쪽에 있는 바늘이 같은 구멍으로 들어갈게요. 실이 걸렸는지 당겨서 확인하고요. 걸리지 않았으면 양쪽 바늘 둘 다 당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사선 모양의 바느질이 생깁니다. 바느질이 끝난 가죽을 이제 피니셔 작업을 할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엣지 비벨러를 이용을 해서 모서리 부분을 깎아 주실게요. 비벨러를 이용을 해서 다 깎아준 뒤에요. 똑같이 피니셔를 단면에 바를게요. 원단을 이용해서 가죽 바닥에 놓으시고 뒤집어서 그다음에 뒷면에 거칠어진 가죽 뒷면에도 똑같이 피니셔를 바르고 원단으로 어느 정도 문지르시고요. 흡수된 후에 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크림은 충분히, 피니셔는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매만져 주세요. 만질수록 예뻐집니다. 이런 형태의 키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멍을 뚫고 부자재 키링에 달아 볼게요. 표시해 놓은 구멍 부분 뚫어줄게요. 한쪽 면만 구멍을 뚫고요. 합친 상태에서 키링 구멍에 맞춰서 나사를 조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스티치 키링도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티치 있는 키링과 스티치 없는 키링 두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가죽은 만드시면서도 만지면 만질수록 예뻐지지만 같이 사용하면서 같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 예뻐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가죽 공예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